안녕하세요. 최근 PD입니다. 요즘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전자책을 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책을 선택을 해서 책을 보다가 좋은 구절을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둘 수 있고 독서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또 여러분들이랑 좀 읽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65 기본 법칙이라는 책인데 정말 살아오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 정말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뭐 했던 그 많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책 속에서 많이 언급이 돼서 이 책을 20대 때 좀 진지하게 읽어보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살면은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대화하라.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그 구절을 볼 수 있어요. 남을 설득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려면 먼저 말로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자문해보라. 스스로 먼저 물어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하면 남을 쫓아다니며 부탁하거나 쓸데없는 애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애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지금 어떤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카네기는 자신의 요구를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다. 뭔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뒤로 감추는 거죠. 당신이 뭘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감추고 그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오도록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언을 토한 바 있다. 성공이란 것에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일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런 표현을 고객의 언어를, 고객의 입장을 이해한다. 마케팅 언어를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핵심은 내 생각, 내 제품에 대한 내 주장, 내 입장만을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격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이 이 정도면 비싼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만든 사람의 나의 입장이죠. 근데 고객은 그래도 비싸 하면은 아니야 안 비싸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인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강요하지 마라.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그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해서 오늘도 수천 명의 판매원들이 제대로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실망한 채 터덜터덜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만약에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냥 안 사고 있는 사람은 계속 안 사고 있고 싶어 해요. 그 어떤 마찰 계수, 어떤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아무리 땡긴다고 해서 넘어오지 않아요. 그냥
거부감, 작용 반작용처럼 멀어지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끔 그들은 애초부터 살 마음이 없어, 할 마음이 없어,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강의를 들을 마음이 없어, 그냥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듣고 좋은 피드백을 받아낸다라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거죠. 30대 아버지의 생각을 3살짜리 아이에게 강요하려는 것은 무리이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관심사를 찾아서 설득해보라. 이 말은 고객의 수준,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필요도를 좀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빈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의 저서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인간의 온갖 실패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 우리는 사실 살아오면서 타인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바쁘거든요. 자기 일에 신경 쓰기도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성공에 다가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온갖 실패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설 창작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편집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는 매일매일 책상 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원고 뭉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펴들고 한두 구절만 읽어보면 그 작가가 인간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곧 알 수 있다고 했다. 작자가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 편집장은 소설 창작법의 강의를 한참 하는 도중에 갑자기 2번씩이나 그 강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소설가로서 대성하기를 원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쓰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다루는 데는 3배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라. 즉,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 정말 필요한데 많이들 안 갖거든요. 왜 유튜브가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있는지, 왜 그 회사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분석해보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데 소설가도 이렇게 대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65 기본 법칙에서 많은 구절들, 제가 이렇게 형광펜, 전자책을 보면서 형광펜을 쳤던 구절들,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해봤고요. 나중에도 더 시간 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구절 제가 읽으면서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또 나중에 지금 리디셀렉트를 통해 가지고 책들을 보고 있는데 또 좋은 책들 골라서 계속 접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